여러 가지 종합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 들어있느냐, 어떻게 잠을 자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사람하고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토탈이에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TT 운동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건강을 제가 정리할게요. 건강이라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하는데요. 건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고요. 고독한 건강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토탈 트레이닝 그러면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TT 운동의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운동하고 살지 말자는 뜻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운동하고 살지 말자는 뜻, 그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종로로 간다. 여기서 종로로 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하철이나 교통수단 어떤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걸어갑니다. 마치 자전거 타고 저기 김일환 강사가 영등포에서 하나도 본사에 최근에 지치겠거든요. 그 길을 보기 위해서 가면 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옆에 집 슈퍼에 가는 것처럼 가볍게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할까요? 몸을 활성화해 놓으면 사람이 슈퍼우맨이나 슈퍼맨으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두뇌도 활성화되어서 저처럼 그림을 그린다든가 노래를 약간씩 부른다든가 말을 잘 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자기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운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TT 운동에서는 우선 비활성화 체질, 준활성화 체질, 활성화 체질 이렇게 체질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상 체질에서는 코가 발달했으면 예를 들어서 성시키는 외소하고 능력이 없다. 그럼 부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좀 이론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잖아요. TT는 단순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준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된 체질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머리도 명석하시고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강하신데요. 다만 이제 저런 분들도 원래 활성화되는 것도 유전적인 거. 원래 나와서 어른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데서 제한 요소를 포함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TT 운동을 통해서 또 다른 활성화를 꾀하면 그런 운동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냐? 1단계부터 12단계까지가 TT 운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1단계에서부터 8단계까지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하체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5, 6, 7, 8단계는 몸체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이제 TT 운동이 신체 부위별로 궁극적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뇌 트레이닝인가요? 뇌 트레이닝은 9, 10, 11, 12단계가 뇌 트레이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뇌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지금 저는 생각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TT 운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TT 운동은 제가 그러면 그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걸을 때 거의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말총머리 해갖고 이렇게 시간이 걸으시죠? 이것은 운동학적 측면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인간은 아마 400 몇십만 년 전에 네 발로 기어다녔으리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최근에 보노보라는 그 원숭이류의 우리 조상이 밝혀졌는데요. 그 보노보라는 원숭이는 원래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더 긴 형태예요. 그리고 동성애도 하고 끊임없이 섹스를 하죠. 인간과 유사한 생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의 조상들은 그 나무 위에서 쭉 말해서 영화 아바타 같은 그런 정글 같은 걸 사용해서 살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20여 년에 만들 때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즉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선생님 다 알고 계시죠? 예. 누구나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유의 이 신체 리듬에 맞게 만들어졌다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앞발로 이렇게 다녀요. 자, 그러면 딱 여기 땅이라 생각하고 이게 압축이 이루어졌어요. 자, 압축이 이루어졌으면 그 순간에 근육은 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으면 혈관이 수축될까요? 평천될까요? 수축이 되겠죠. 힘을 주니까 근육을 쥐어짜니까. 그러면 그때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심장 쪽으로 이동할까요? 끝쪽으로 이동할까요? 당연히 심장 쪽으로 이동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다시 발을 떼으려고 할 때 어때요? 힘을 빼니까 어때요? 심장 쪽의 혈관이 다시 이쪽으로. 자, 그러면 그 정확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자전거를 전혀 못하시는 분 손들 없으시죠? 근데 요 근래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지금까지처럼 꽉 잡고 타면 팔이 저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걷는 신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깨가 그렇게 시원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로 이렇게 그러면요 50개이 그 상태에서 며칠 만에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론이 성립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3대 워킹법이 있어요. 노르딕 워킹법, 휘링 워킹법, 마사이 워킹법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전문치들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비합리적이고 원리도 맞잖아요. 그 세 가지 그 워킹법은 공통적인 모순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뒤꿈치부터 착지를 해요. 사람 발바닥이 왜 팽팽하게 생겼습니까? 자고로 발을 땅에 착지할 때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뒤꿈치라는 짧은 표면적인 뒤꿈치라는 곳에 자기의 걸었을 때 가속력이 예를 들어서 50kg라고 생각되면 150에서 200kg라는 무거운 중량이 발꿈치 뒤꿈치 부분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 그 뒤꿈치를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족저근만염을 유발하기 쉬워요. 실제 족저근염 많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무릎을 펴서 착지를 해요. 자, 무릎을 펴서 착지를 하면 무릎과 무릎이 눌리겠어요? 유연되겠어요? 눌리죠. 그래서 협착성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무릎이 점점 망가지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더더욱 중요한 거, 아주 여러분들에게 건강 진짜로 내일부터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진짜로 적용하면 당장 몸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이제 강좌이 너무 좁으니까 일어서서 실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진도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뒤에 이렇게 돼요. 보폭을 작게 합니다. 척추가 저렇게 움직여요. 저렇게 움직여요. 자, 이렇게. 근데 와일드하게 움직이면 어때요? 척추가 이렇게 당겨져요. 심지어는 경추에 있는 데까지 볼록볼록 합니다. 여러분, 척추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척수로 가득하죠. 그렇죠, 물.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신경 다발이잖아요. 네. 자, 그게 이 머리에서 뇌는 올챙이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뇌가 여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인류의 커다란 착각이에요. 뇌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심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뇌가 심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폭을 이렇게 해서 걸으면 여기 등 줄기에서부터 머리까지 집중적으로 땀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즉 뇌가 강하게 자극된다는 겁니다. 크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앉아서 이제 그러면 보폭은 그러면 TT에서 보폭을 얼마큼 크게 할까요? 1m 10cm의 초속 2보습을 걷게 돼요. 그래서 1시간을 걸으면 약 8km를 걷게 되는데요. 8km를 걸으면 거기 축지법으로 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이것을 더군다나 마이클 잭슨의 그 문워크 있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저거 실제로 가능하죠. 이거 보세요. 어때요? 약간 누워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밀지 않고